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네. 병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 뵈러 저는 지금 선능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병원은요, 선능력 4번 출구에 있는 첫눈의 안과인데요. 첫눈의 안과의 대표 원장님으로 계신 윤삼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는 밖에서는 몇 번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병원 현장 라이브에서 처음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네. 선생님 여기 병원 네.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네, 3월 15일에 오픈을 해서 이제 5주 지났고요. 아, 5주 진짜요? 또 이제 6주 차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어쩐지 여기 네. 축하 이제 꽃도 많이 와 네. 있고 그리고 네. 병원이 인테리어가 네.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에 살짝 한번 들어가면서 네, 네. 다시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네. 피디님 같이 이동해 들어가실까요?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환자분들 대기하는 공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네. 물론 이제 선생님 네. 워낙 방송 또 출연도 많이 해주시고 인기도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버드랑 그리고 네.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네. 외래 교수로도 또 계셨었더라고요. 교수까지는 네. 아니고 제가 원래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로 안과 수련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남부 이제 펠로우도 했었고 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6년 반을 재직을 했는데 그때 전남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콜롬비아의 그 연구 교수로 또 다녀올 네. 기회가 있어서 1년여 기간 동안 그렇게 수련을 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백내장하고 시력 교정술을 거의 네. 10,000건 이상 네. 하셨다면서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백내장을 15년 이상 수술을 집도하셨고 네. 정말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병원 이름을 이제 첫눈의 안과라고 지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첫눈이라고 하면 PD님은 어떤 그 뜻이 생각나시나요? 첫눈 하면은 첫 인상? 그렇죠? 네. 첫눈에 오, 반했다라는 맞아요. 뜻도 있고 네. 또 처음 내리는 눈이란 뜻도 있잖아요. 네. 깨끗한 느낌이나 뭔가 설레는 느낌도 있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백내장 수술 그리고 시력 교정술, 노안 교정 수술 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환자분들이 시력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다음 날이요? 네, 바로 다음 날 오. 아예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런데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저도 너무 재미있고 근데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눈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완전 좋았죠. 네, 너무 네.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눈이 나빠진 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질환도 있고 해서 눈이 나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첫 눈이 내가 원래 좋았던 눈이라는 뜻으로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첫눈에 가깝게 첫눈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돌려드리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약속을 가지고 첫눈의 안과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너무 잘 부합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네. 선능력에다가 이렇게 네. 병원을 개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능력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랑도 좀 가깝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근무했던 곳들이랑 다 가까워서 제가 좀 친숙한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그 강남역은 좀 약간은 좀 뭐랄까 너무 번화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번화가고 정신이 좀 설능력도 없죠. 좀 번화하긴 한데 제가 질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시력 교정과 그런 뭐 백내장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장기가 이제 또 어려운 그 전환부 환자들 잘 치료해드리고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난치성 각막 질환 그런 환자들도 좀 잘 봐드리고 싶은 마음에 선능력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네. 역 앞에 있어가지고 한 네. 번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주제가 원래 안구건조증인데 네. 우선은 병원에 저희가 와봤으니까 네, 병원 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안구건조증 치료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 이제 로비 공간이고요. 네. 제가 그 첫눈이라는 어. 뜻을 살려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의 첫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눈에
대한 그런 첫눈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슬로건을 담았고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슬로건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모두들 이제 네. 예전의 눈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네. 오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너무나도 네. 딱 알맞게 지으신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대기 공간인데 네. 보통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충전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너무 마련했었고,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네. 작가 이름 아는데? 네, 그 정말 유명한 그거 뭐지? 앤디 워홀입니다. 맞아요. 네, 네. 앤디 워홀 작품들도 네, 앤디 워홀 있습니다. 작품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상패나 그런 인증패들, 콜롬비아에 다녀온 연수 기념패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네. 또 이쪽 공간은 이제 상담실인데 뭐 어떤 질환에 대한 상담 그리고 수술 전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공간 있었고, 네. 요즘 이렇게 네. 이제 네.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네. 같아요. 환자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네. 시대에 네,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커피나 음료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쉽지만 좀 중단을 하고 원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가능하면은 환자분들은 잘 내리시지 않도록 그쵸,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분들이 없으니까 네. 저희만 있으니까 마스크를 아, 벗고 네네.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 네. 미모를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안쪽을 더 소개를 해주세요, 선생님. 네, 여기 안쪽은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했고요. 저희는 이제 상담 공간 세 공간을 마련을 했고,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계시는구나. 네, 이쪽은 여기는 이제 고객 컴퓨터가 지원, 많이 있네요. 고객 지원 뭐 여러 가지 응대, 우와. 뭐 궁금한 것들 뭐 응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는 지금 이제 직원분이 계셔서 오픈을 하진 않는데, 네. 뭐 탕비실, 뭐 그다음에 직원분들 뭐 간단한 식사나 이런 거 식사하실 하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마련했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와본 병원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가장 이쪽은 이제 대기 공간인데 메인 대기 공간이고 뭐 환자분들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편안한 소파로 준비를 했고요. 네. 아까 보니까 어르신 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등받이가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길에서 쉬실 수 있게 처음 된 기획 단계에서는 등받이를 너무 낮게 해서 아. 좀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디자인보다는 그냥 좀 편의성을 맞아요. 그게 제일 생각해서 중요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쿠아 케어실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요즘에는 그 건조증 IPL 레이저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IPL 레이저 장비로 가장 사실 좀 좋은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 M22 장비랑 그다음에 혹시 PD님께서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하시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번 요거는 제가 직접 하실 때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이따 다시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진료실 공간이고 네, 제가 이제 주로 있는 진료실 공간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진료실 2번 방. 네, 이쪽에서 이제 환자분들 슬립 램프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검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쪽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네. 여기는 검사 장비가 검사 진짜 공간이에요. 많은데요. 네. 검사 공간 뭐 저희가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거기도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순발력 있게 좀 다른 새로운 장비들을 좀 구비를 하고 싶어도 좀 거기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환부에 좀 욕심을 내고 싶은 그런 장비들을 구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각막 지형도 장비인데 여러 가지 아주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각막 장비, 그다음에 뭐 OCT 장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IOL 마스터 700이라는 이 장비는 현존하는 그 인공수정체를 계산하는 장비 중에 가장 정확한 장비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하려면 일단 정확한 검사가 선행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대학병원급의 장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이게? 그쵸? 그렇죠. 응. 네. 네, 그리고 자, 이건 이쪽 뭔가요? 장비는 이제 건조증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제 케라토그래프 5M이라는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건조증 눈물 분석이라든지 눈물막이 깨지는 시간, 또 요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건조증이 뭐 이름은 간단한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원인과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이따가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 참가자분께서 이걸로 네. 검사를 한번 시행할 네, 예정인가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쪽 장비는 이제 산동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눈동자를 확대하는 그런 약을 쓰면 굉장히 뿌옇게 하루 종일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약을 쓰지 않고서도 아주 주변부까지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광각 카메라 장비고, 네, 시야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와, 네. 여러 장비가 있군요, 선생님. 병원에 네. 여기 와가지고 네. 그냥 검사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안검진 대학병원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검사들을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네. 이제 수술하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네네, 해볼까요, 수술장으로 선생님?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네, 이쪽에. 네. 거의 여기 네네. 네네. 여기 돈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쵸? 자, 그러면 수술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수술센터는 이쪽 측면에 이 복도를 네. 따라서 가시면 네,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네. 이제 사물함이 있는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맞습니다. 네. 프라이빗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사물함, 그리고 첫눈의 안과 이쪽은 직원 공간이고요. 네. 이쪽이 이제 수술센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기대돼요, 선생님. 빠밤. 이쪽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균해에 대해서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 그 대기 공간에는 세스코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예, 공기 멸균 그다음에 공기 정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쪽은 여러 건강을 신경 써 주시고 계시네요. 네. 여기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모두 들어가 제빵 보실래요? 모자가 됐어요. 네. 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잠깐. 네네. 아, 그러면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이쪽이 수술 준비 우와, 공간이고요. 근데 정말 수술장도 크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 네. 네, 수술 준비 공간에 이제 여러 가지 소독 물품들 또는 네. 뭐 소독을 할 수 있게 여기 이제 이오가스 장비랑 그다음에 오토클레이브라는 장비가 있고요. 이걸로 다 소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노래 좀 꺼주세요. 네. 노래 좀. 아,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수술방에서 이렇게 손 씻으시고 빠밤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쵸, 선생님? 여기서 손 씻으시고. 네, 맞습니다. 빠밤. 네, 손 씻고 네. 네, 하는 공간이고. 네. 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백내장 수술실 1번 방이고요. 네, 주로 이제 저는 백내장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들을 이제 이쪽에서 하게 되고 이쪽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도 네. 모양이 되게 신기해요. 아, 저거요? 그 침대 시트가. 네. 네. 아,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이제 초음파 백내장 수술하는 장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발판으로 이제 수술하거든요. 네. 마치 그 자동차의 엑셀 같은 걸 밟듯이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와. 네, 이 이렇게. 기기는 뭔가요? 이거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인데 우와. 네. 이게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한번 손 해보시면 제 주름 다 지금 다 네네. 보이네요, 네. 이렇게. 우와. 네, 굉장히 좋은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모공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모공보다 훨씬 더 보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음. 백내장 수술이 네, 진행되고요. 백내장 수술과 렌즈 삽입술, 안내 수술 방이 두 방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이쪽은
레이저 수술실인데요. 또 여기는 네. 이제 항온항습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온도는 20도 20도로. 예, 세팅되어 있고 40% 습도 네.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레이저 백내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이고요. 오, 예, 레이저 백내장을 그럼 어떻게 쏘는 거예요? 아, 여기 네, 누워서요? 환자분 여기서 누우셔가지고 이제 뭐 레이저 백내장은 그 백내장 수술할 때 좀 필수적인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손으로 하지 않고 레이저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엑시머 레이저 라섹 수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실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장비는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려고 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방 네. 구경을 마쳤습니다. 네, 뭐 수술은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선생님? 수술이요? 뭐 아직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수술이 그렇게 뭐 일정하게 있지는 않고요. 네네. 오늘은 오전에 수술 좀 있었습니다. 오전에 오늘 선생님 네. 엄청 바쁘셨던데. 네, 오늘은 조금 바빴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도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따가 네. 저희가 안구건조증 하면서 네. 질문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눈의 안과에 찾아왔는데요. 이제 안과 질환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네, 주세요. 제가 질문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주시면 제가 신발이랑 정리해서 갈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잠시만요. 자, 이쪽은 이제 그 직원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 쓰는 공간인데요. 네, 회의하고 저희가 뭐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서비스나 진료를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저희가 미팅을 하고 또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학술 미팅, 그래서 안과에 대한 뭐 강의를 제가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나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외래 진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조증이 좀 심하시다고 들었어요, PD님께서. 맞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PD님은 촬영을 네. 진행해 주셔야 되고 다른 네네. 건조증이 심하신 분은 아, 저희가 따로 또 예. 섭외를 해서 왔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갓 들어온 신입 PD님이신데요. PD님이 젊으신데 건조증이 나와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모집하고 왔어요. 그래서 첫눈의 안과만의 안구 건조증 네. 치료법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치료 중에 요즘에 이제 IPL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네. 그 IPL 레이저도 어떤 팁을 쓰는지 어떤 파장에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만의 또 장비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주세요. 네,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라섹 네. 수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언제 눈이 많이 하셨어요? 네. 라식 수술은 한 5년 전에 5년 전에. 했고요. 네. 아, 예. 그리고 네. 안과를 꾸준히 다녔는데 눈이 좀 건조하니까 많이 인공 눈물도 뿌리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근데 충혈이 많이 돼 있으세요. 아, 네네. 되게 잘생기셨는데 눈이 좀 빨갛게 좀 충혈이 있으셔서 아마 건조증이나 뭐 다른 뭐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네네. 아, 그러면 알러지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치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안구 건조증 치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 치료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 검사를 좀 해보고?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쵸, 치료를 그쵸. 시작해요, 선생님. 검사를 그러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지금 심정? 조금 긴장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안구 건조증이 평상시에 많이 심하셨어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네.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인공 눈물도 평상시에 자주 넣으셨나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인공 눈물 외에 다른 거 사용하시는 건 없으세요? 네, 사용하는 건 없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인공 눈물은 그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넣어 보시면은 그때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금방 또 눈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넣는데도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원인이 한번 검사를 있을지 한번 해보시죠. 네. 이쪽으로. 궁금합니다. 네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아, 검사는 다른 선생님께서. 아, 네네. 네. 우리 검안사
선생님. 네. 그럼 선생님께서 네. 저기 옆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네, 스텝 네. 바이 스텝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제 그 눈물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눈물이 밑에 눈꺼풀 밑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 두께를 그러니까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높이가 보통은 한 0.20mm 정도 되는 것이 정상 수치인데 이제 그거보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오히려 눈이 시리거나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 눈물이 과량으로 쏟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눈물이 너무 적게 되면 당연히 눈이 촉촉하지 않으니까 건조증이 심할 수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더 흔해요, 선생님? 많은 경우? 둘 다 사실 많은데 이제 눈물이 양이 적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적지 않은데 증발이 과다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이제 해보고 통계를 내보면 안구건조증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수분 부족형은 순수하게 수분 부족이 좀 드무시고요. 증발 과다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발이 너무 과다하니까 눈이 건조하고 눈물의 코팅이 눈물막이 눈을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막이 너무 빨리 깨지게 되면 눈이 이제 보통 3초, 4초마다 깜빡이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했을 때는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볼 때는 10초, 20초 이상 동안 눈을 감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각막 눈물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쉽게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충혈이 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오히려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눈물이 일단 안 나오는 분들 치료하기 쉽지 않고 검사 계속 네, 하시면 검사 됩니다. 시작해 네네. 주세요. 네. 앞쪽에 턱이랑 네. 이마를 대주시고요. 일단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그런 질환,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면역 질환들. 감아주세요. 네. 네, 그런 질환이 치료하기가 네네. 가장 어려운 치료하기 거. 어렵습니다. 네. 검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편하네요, 선생님. 네, 그냥 턱만 대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는 그럼 네. 어떤 화면이 보이는 한번 거예요? 볼까요? 네. 네.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게 눈물 그 막의 두께의 높이를 재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0.20mm라고 나왔는데, 요거 정도면 눈물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눈 깜빡이는 걸 저랑 맞춰서 하실 거고요. 빨간 불빛을 보고 계세요. 자, 깜빡 한번 해보세요. 깜빡. 이거는 왜 깜빡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오기도 깜빡. 하고요. 네. 마지막 눈물, 깜빡하세요. 피디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보실게요. 네. 10초 동안만 눈을 뜨고 계시면 이제 네. 눈이 깜빡할 때 보시면 윗눈꺼풀만 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눈을 감으세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제 눈꺼풀 보면은 아랫눈꺼풀보다는 맞아요. 윗눈꺼풀만 주로 움직이거든요. 반대쪽도 볼게요. 그 윗눈꺼풀이 눈을 감았을 때 밑에 지금 눈물이 고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 눈물을 깜빡. 마치 이렇게 붓으로 찍어서 바르는 깜빡. 것처럼 아. 이렇게 한번 네, 쫙 마지막 깜빡.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눈물이 네, 위에 10초 눈에다가 이게 참을게요. 코팅을 쫙 시켜주고 그러면 마르기 전에 다시 눈이 감아서 다시 물을 발라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이 너무 마르면 뿌옇게 보여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왜냐하면 눈 표면에 광학적인 그 최고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눈물이기 때문에 그게 눈물망이 코팅이 고르고 깔끔할 때 잘 보이게 돼서 건조증이 심하면 뿌옇게 보이고 흐려 보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음. 피디님은 음.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아까 눈물 양은 적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네. 눈물에 그 막이 몇 초 동안 지속되는지를 재본 거예요. 잠깐 떼셔도 됩니다. 네, 보면 이게 건강한 눈물은 초록색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 눈에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렸죠. 지도를 그려서 요 부분별로 몇 초 만에 눈물막이 깨지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초록색은 하나도 없고 빨갛잖아요. 빨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 4.5초 만에 눈물막이 깨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눈물 양이 충분한데 눈물막이 왜 빨리 깨지냐? 그러면 이제 지질층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치료받을 아, 네. 상태가 기준인가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똑같이 빨간불 잘 들여왔네요. 네, 잘 네. 오셨습니다. 깜빡해보세요. 네, 치료받고 그래서 있는 지금 보면 저 동심원이 너무 눈 상태가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반대쪽도 동심원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깨지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원이 피디님은- 지금은 그래도 네. 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깜빡. 심한 경우는 저 원이 찌그러져서 보이고 그럴 때 되게 흐리게 보입니다. 근데 저것도 눈을 감지 않고 조금만 오래 뜨고 있으면 막 깨지는 게 보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네. 근데 지금 이건 지질층 두께를 검사한 건데 이렇게 무지개 빛이 보이면 그래도 지질층 두께가 아주 얇지는 않다는 뜻인데요. 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조금 얇으신 겁니다. 다음 검사는 그 눈꺼풀을 뒤집어서 기름샘을 직접 찍어 볼 거예요. 기름샘이요. 예, 기름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름샘의 눈꺼풀을 잡고 역할은 해야 뭐예요? 돼서 기름샘은 소독하고 눈물에서 다시 기름을 이쪽에 턱이랑 이거를 보충해주는 보시고.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이번에는 눈물에 세 정면에 가지 그냥 나와있는 그 게 층이 빨간 거안 보셔도 돼요. 뮤신층이라고 해서 점액층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물층이 두껍게 있고 맨 위에 기름층이 있거든요. 물 위에 기름이 있을 때 눈물 증발을 막아줍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런 데가 이제 정상적인 그 기름샘 모양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근데 요런 데 보면 좀 짧아져 있고요. 조금 이렇게 휘어진 부분, 짧아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표준 사진이랑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본인 거고 요런 데가 좀 짧아져 있고 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압력이 높아지거나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이 기름샘이 점점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제일 정상인 사진이고 요게 약간 이제 망가진 상태. 보면 이 하얀색 뚜렷한 선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치료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는 지금 그레이드 0과 1 사이 정도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대입학님께서 이 네. 기름샘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기름샘이 우리가 원래 정상 체온에서는 맑은 기름이 잘 눈을 감을 때마다 이게 눈을 살짝 짜잖아요. 그러면 눈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게 되는데 뭔가 이 비정상적으로 염증, 보통은 염증인데 눈꺼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이 기름 성상이 변화가 생겨서 내 정상적인 체온에서 녹지 않고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가 되면 막히겠죠. 그러면 막힌 물은 그 고인 물이 썩듯이 뭐 다래끼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저 부분에 기름샘이 파괴가 돼서 더 이상 쓰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증발 과다형 그런 건조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눈가가 되게 빨갛게 충혈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피디님은 이제 검사는 다 끝난 건가요? 예, 그럼 기본적인 전반적- 검사는 끝나셨고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네. 치료실로 이동을 네, 하면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피디님의 네. 전반적인 지금 눈 상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네. 같아요. 제가 그러면 진료실에서 먼저 한번 눈 상태를 보고 네. 그 여기 같이 이 앉아주시고요. 비하고 온찜질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평소에 눈이 언제 제일 불편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네.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라식라식 수술 받고 난 뒤에 건조증으로 고생을 좀 하시던 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 뻑뻑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눈을 우리가 잘 때 감고 눈물 증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눈물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눈꺼풀이랑 눈 상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눈을 뜨면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을 이제 한 번에 너무 확 뜨지 말고 눈을 조금씩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해서 좀 눈을 뜬다든지 인공 눈물을 먼저 한 번 넣고 뜨면 하루가 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또는 자기 전에 눈물 젤 타입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넣고 주무시면 눈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자,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턱하고 이마를 붙여보시고요. 옆을 하시고. 이게 아까 이제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IPA 네네. 기계이고요. 이 장비 이제 보통 이제 눈에다가 온열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열 마사지가 댁에서도 이제 뭐 수건을 적셔서 데워서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온열 안대가 많아서 좀 피곤하신 분들 중에 되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봄샘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댁에서 온열 치료 잘 하시고, 요즘은 또 눈꺼풀 스크럽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스크럽이요? 그러니까 스크럽이라고 하면 이제 베이비 샴푸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실 비누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 눈꺼풀을 이렇게 속눈썹 있는 그 뿌리 부분을 청결하게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잘 지우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깔끔하게 지우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누적되면 눈꺼풀 주변 입구가 막히기도 하고 또 염증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렌징을 잘 해주시면 좋고 한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냉찜질은요, 선생님? 온열찜질도 좋은 네네. 건가요? 냉찜질은요 알러지가 있을 때 좋아요. 알러지가 있을 네, 때요. 가렵거나 이제 눈이 막 비비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인공 눈물을 차갑게 해서 자주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머리 네. 한번 쓱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온열 치료 눈에다가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거는 온열 치료는 얼마나 해요, 보통 한 선생님? 10분? 10분 네, 정도요? 지금 요 장비가 이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아! 네, 오늘 공개해 주시는 네네네. 한번 PD님께서 한번 치료를 해보시고 느낌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마치 헤드셋 같이 생겼어요. 노래도 나오나요? 노래도 나옵니다. 우와. 네. 그러면은 네. 신청해도 돼요, 곡도? 아, 노래요? 네. 제가 그것까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진짜요? 예. 우와. 이제 그 보통 건조증이 네. 긴장하면 심해져요. 긴장하면요. 우리가 그 긴장할 때 눈이 커지죠. 그쵸? 싸움을 한다든지 뭔가 긴장했을 때는 눈이 커지고 눈을 감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동공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막 긴장했을 때 화장실 안 가고 싶잖아요. 그쵸, 가기 싫죠. 네. 그게 분비샘이 꽉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분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샘들이 꽉 막히게 돼서 실제 분비가 잘 안 됩니다. 눈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긴장하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릴렉스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뭐 모든 스트레스가 사실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눈물 분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요 귀 쪽에 그 우리 뇌신경 중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10번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10번 신경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그거는 좀 릴렉스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사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눈물 분비도 좀 더 시켜주고 그런 게 실제 이 체온을 좀 더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주변에 그 온도를 올려주면 기름이 글쎄 그 정도까지 온도가 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기름 분비가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 분당의 서울대 병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있어요. 네네, 저희도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많은 보기에는 분,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마치 네. 지금 치료를 받는 것 같지 네, 않고 굉장한 치료를 받고 네. 있죠. 뭔가 그냥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 안경이라든지 또 모자 못 쓰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접촉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네, 불편해하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수 있고 대부분은 좋아하십니다. 네.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잘 안 돼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서요. 네네.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네. 조금 가져볼까요, 네. 선생님? 네. 여기서 앉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베라베라님께서 인조 속눈썹 붙이는 게 이제 안과 적인 질환에서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예뻐지시려고 속눈썹 붙이셔도 당연히 되죠. 네, 잘 되지만 아까 그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잘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뭐 그 붙일 때 저는 사실 안 붙여봐서 모르겠는데 붙일 때 접착제가 좀 맞아요. 풀이 있어요. 있죠. 네. 네네. 그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잘 제거해 주시면 문제는 없죠. 네. 음. 대희팡님께서는 네. 병원에서 면봉으로 짜주는 걸 집에서 혼자서 짜는 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래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일단 노안이 안 오신 분들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건. 예, 아주 가까운 거리가 이제 눈이 보이려면은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고 정확히 잘 보이는 상태에서 정확히 짜주시기만 하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검은 동자를 긁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야. 예, 그다음에 뭐 자극을 주면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보통 눈꺼풀 그 세정제를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솜 같은 데다가 거품을 네. 이렇게 짜서 이렇게 닦아내시는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네, 직접 하세요? 저도 건조증이 선생님은-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네. 선생님은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시니까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스스로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뭐 요게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 상품이 이제 거품 그 이렇게 눈꺼풀 전용 세정제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네. 조금 제가 짜서. 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셨으니까 제가 지워드리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선생님 보면 지켜주세요. 거품을 이렇게 짜면 이렇게 있죠. 저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네 이쪽에. 거품 이렇게 네. 짜서 무스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꺼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꺼풀 속눈썹 있는 위아래가 살짝 닿게 스미게 한 다음에 그냥 네.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여러 번 닦아줘요.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눈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 속에는 들어가지 않게 겉에만. 겉에만 살짝 눌러주면서 여러 번 이렇게 해주고요. 뭐 뒤집어 가지고 또 이렇게 거품을 한번 짜주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정 효과도 있고 그 피부의 여드름 만드는 이제 모낭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모낭충이 눈꺼풀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뭐 다래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뭐 사면바리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붙어 있기도 진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죽여주는 뭐 티트리 오일 같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매일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심하신 분들은 하루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방 받아서 사야 되는 건지. 이건 처방 없이 살 수 처방 있는 없이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제가 있습니다. 그냥 용액 묻혀서 이렇게 거품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거품 제제도 있는데 어떤 거든 다 효과가 있는데 보통 티트리 오일이 포함된 게 이제 좀 더 심한 그 건성한 염증에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사용하신 제품명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지금 사용한 주셨네요. 제품명은 아이소프라는 제품이고요. 아이소프요. 예. 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네, 점 네,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뽀뽀님께서 이제 건조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1년 정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차도가 없고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런 증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네. 저녁에 이제 연고 안약도 넣고 마이봄샘 닦는 약도 사용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해야 할지 질문 주셨어요. 이 경우는 이제 눈이 따가운 게 눈꺼풀에 염증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났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번 검진을 검사를. 받아보셔야 이제 원인을 맞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원인 말고 다른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호전이 안 될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선능력이 가까우시다면 여기 네. 첫눈에 안과 와가지고 네네. 오시면 제가 검진을 성심성의껏 받으시면?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선생님? 네, 그럼요. 네. 네. 대입학님께서는 이제 젤 타입 눈물 겔은 바슈롬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해주셨어요. 네네. 젤타임, 그거는 이제 고 회사에서도 좋은 게 나와 있고요. 네. 리포지 겔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듀라티얼즈라든지, 뭐 상품명을 말씀드리는 게 좀 구하시기 쉬울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리포지 겔은 지질 성분이 좀 포함된 그런 겔이고, 뭐 카보모 성분이 강조된 겔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는 눈에 맞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 낄 때 아픈 것도 이제 네. 자는 동안 눈물이 말라서 그런 건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렌즈를 안 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드림 렌즈 착용하시는 이제 분들도 어린 계시죠. 친구들 또는 뭐 성인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렌즈를 끼고 자니까 조금 빼낼 때 뭐 인공 눈물을 넣어서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로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네. 아까 왜 제가 음. 차가운 팩은요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기름샘을 위해서 따뜻한 팩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선생님은 또 차가운 팩을 하라고 하시는데 음.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건조증으로 불편하시면 온열팩이 좋고요. 네. 가렵다. 이제 뭐 내가 계절성으로 뭐 재채기도 나고 알러지가 보통 점막에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천식이 있거나 또는 비염이 오거나 알러지 결막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차가운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것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될 것 차가운 같고요. 것이 그 가려운 물질들을 유발시키는 걸 좀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알러지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알러지 때문에 눈이 자꾸 가려웠고 따가운데 네.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러지는 그 눈이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은 항히스타민제와 그 다음에 비만세포 억제제가 네. 결합된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쓰면 효과가 있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면역 억제제 안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염이 좀 심한 경우는 전신적인 그런 먹는 약 그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어느 정도 해볼까요? 된 것 같은데 네. IPL 치료를 한번 시작을 장비를 해볼까요? 켜주시고. 네네. 네, 켜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네. 쿨링을 하는 것 때문에. 네. 62세 안구 건조증도 네. 치료가 될까요? 되죠? 나이도 혹시 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영향이 있는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사실 수백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대기 오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아무리 이제 뭐 나이가 있으셔도 60세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선생님. 시대. 저희 어머니도 80세신데 유튜브를 엄청 보시거든요. 선생님 네.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직접 네. 수술하셨다면서요? 네. 네, 어머니도 백내장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제가 백내장 수술 고민하다가 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수술을 해드렸고 결과도 되게 좋아서 너무 만족해하시고 다행입니다. 요즘은 이제 노안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다초점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머니도 하시고 제일 좋은 점이 가까이 항상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였는데 돋보기 안 쓰고도 유튜브 뭐 핸드폰 같은 거 너무 잘 그럼 보인다고 너무 자막 같은 거 편하시죠. 예,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선생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자부심이 없으면 이렇게 네. 가족을 치료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긴장되시나요? 네. 네. 사실 IPL은 레이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상 IPL 레이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레이저는 단파장이거든요. 파장이 하나인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그런 광인데 이건 다파장입니다. 이게 다양한 파장이 나오는데 필터를 써서 특정 파장 뭐 이상만 이렇게 빛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IPL은 다양한 파장을 가진 그런 장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파장대를 선택해서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뭐 제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 같은 뭐 피부 톤을 개선시키는. 기미 같은 거나 이런 톤을 개선시키는 용도로도 쓰고요.
뭐 혈관, 그러니까 뭐 여드름 치료에도 쓰고 혈관을 없애는 치료에도 쓰고 이제 안과에서도 눈 주변의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쓰죠. 그래서 주름도 펴진다면서요, 예, 선생님. 주름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 주름을 약간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고, 이 팁이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많이 쓰는 요 590 필터라고, 이게 필터가 되게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면 거기에 맞는 또 파장의 빛을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아크네라고 된 건 이제 여드름 치료에 특화된 건데, 이제 요게 또 일반적으로도 좀 효과가 좋고, 또 이제 눈 주변 눈가가 되게 빨갛게 이제 그 눈꺼풀 여드름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분들은 이 베스큘라 필터 요걸 써서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환자별로 이런 걸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드리면 이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눈에 그 무해하긴 한데 빛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시술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매트릭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초음파 젤을 바르고, 자, 이게 이제 모든 레이저 치료나 광선 치료가 마찬가지인데, 네. 검은색의 흡수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너무 이렇게 톤이 희신 분들은 좀 파워를 좀 높여서 해야 되고, 조금 피부 톤이 있으신 분들은 파워를 좀 낮춰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눈에 직접 쏘면 큰일 나거든요. 눈에는 동양인들은 홍채가 갈색이잖아요. 그 홍채에다 쏘면 홍채가 쉽게 말하면 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 네, 프로텍션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금속 프로텍션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빠르게 불빛이 지나갑니다. 네, 이효키님 이렇게. PD 선능력 4번 출구에 있는 네, 첫눈의 괜찮으세요? 안과에서 지금 네. IPL 안구 건조증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반대쪽. 아프진 않죠, 선생님?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나요? 네, 조금이요. 네, 약간 부위별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게 투패스로 2번 시행을 하고요. 그 아까 눈꺼풀 마이봄샘이 있는 가장자리와 가장 가깝게 붙여서 IPL을 하고, 자, 심한 경우는 윗눈꺼풀도 하는데요. 그 윗눈꺼풀 가장자리에 하면 이제 홍채와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했고, 네. 심한 경우는 아까 요 프로텍션 쉴드를 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눈 속에다가 예. 넣어서요. 눈 속에다 넣어서 홍채를 다 보호한 상태에서 이제 윗눈꺼풀에다가 직접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치료 시간은 지금 짧게 보여주신 거지만 이제 주로 평균 얼마 정도 걸려요? 보통 앞에 이제 처치가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레이저 하는 시간은 글쎄 한 2분, 3분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그 포셉인데 이 마이봄샘을 스퀴징하는 포셉이에요. 그러니까 짜는 거거든요. 굳어있는 기름샘을 그럼 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녹여놓고 짜는 거예요. 자, 요거 알케인 혹시 네, 넣었습니다. 자, 눈꺼풀을 직접 짭니다. 아프지 한번 않을까요, 선생님? 아픕니다. 네. 네. 잘 참으실 수 있죠? 자, 한번 위로 봐보시겠어요? 자, 위로 보시고요. 자, 요걸 짜냅니다. 요렇게 짜면 저 너무 아픈가 봐요. 깜빡. 우와. 기름샘이 이제 녹아져서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시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오, 네, 보여요. 네, 하얗게. 그죠? 네. 눈 감아보시고. 피디님이셨을 네. 뻔했는데. 자, 밑으로 봐보세요. 자, 아픈가 봐요, 그쵸? 네. 저는 별로 안 아프게 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자, 피디님 위로 복 받으신 보시고요. 거예요. 네. 이렇게 압박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오, 네, 보여요, 나오는 게. 깜빡. 이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위로 보시고요.
지금 이런 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굳어서 잘 안 나오던 걸 이제 잘 배출을 시켜주면 아까 그 검사했을 때 밑으로 보세요. 그 기름샘이 되게 짧아져 있고 휘어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깜빡.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고 그 주변의 나쁜 혈관들을 없애는 그런 치료 잘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네. 치료 받아도 효과는 좋게 나타나나요? 한 번 치료도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제 IPL은 2, 3주 간격으로 반복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4회에서 5회 정도, 뭐 길게는 그 이상도 해도 사실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IPL 하게 되면 피부 재생 시간이 약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이후에 반복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은 아프지만 아마 오늘 저녁부터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하고 치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피드백을 꼭 주십시오. 네. 네네. 귀에 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잠시만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때는 네. 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네네. 눈이 엄청 시원하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무슨 노래 소리도 들리면서 네. 귀에 그 안마 지압도 네.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잠이 그쵸. 솔솔 왔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저도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예, 요걸 지금 저 임상 시험을 계속해서 지금 이거는 특허는 받은 장비인데 이제 안과에서 확실히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지 계속 연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고 아, 또, 네.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짜고 나서 지금은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되게 시원해요. 아 정말요? 네. 아 네네. 네, 눈이 네. 딱 트인 느낌이에요 지금. 네, 2주 뒤에 또 오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네. 몇 개 여기서 네네. 아까 대기실에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네네. 여기서 질문 받고 네네.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이렇게 눈물샘 치료를 받으면 시력이 더 잘 보이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시력이 뭐 0.6이 나오시는 분이 1.0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게 원래 1.0이 나오실 분이 시력이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가 심하면 시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시력이 좋아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게 좋아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IPL 치료 받고 나서 혹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주의사항은 이제 이게 파장 세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주변에 여기 홍조가 생기거나 또는 뭐 기미가 조금 더 진해진다든지 그런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거든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IPL 장비에 따라서 좀 더 그런 부작용이 적은 장비가 있고 조금 더 예민한 장비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최신 장비인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보험이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셨어요. 보험은 일반적인 진료는 보험이 되고 이 IPL 치료는 이제 실손보험은 가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로맘님께서는 이제 백내장은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지 이제 1년 반 전에 안과에서 이제 오른쪽에 백내장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백내장은 이건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요. 선천성 백내장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보통은 외상을 받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노년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핵이 딱딱해지는 그런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30년 이상 진행을 해도 백내장이 심한데 별로 시력 저하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노년성 백내장의 특징인데 뭐 그런 경우는 뭐 3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상을 받았는데 백내장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2달 지났는데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인 차이가 있고 꼭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소울님께서는 10년 전에 라섹을 했고 지금까지 큰 이상이 없는데 네. 앞으로 선생님께 진료를 봐야 한다면 네. 이제 안과 차트를 다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 네. 사실 옛날에는요, 뭐 일반적인 건조증 치료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전에는 그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그 정확한 도수를 계산할 때 오차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각막을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전의 공식들이 대부분 우리가 평균적인 각막에 맞춰서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많이 아주 정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록이 없으셔도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안구건조증 딱 이런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구건조증 보통 증상이 뻑뻑하고 뭐 침침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침하면 뭐 백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안구건조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녹내장이나 뭐 다른 황반변성 다 있을 수 있어서 침침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안구건조증은 옛날에 난치성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 넣어서 해소가 안 되면 그냥 뭐 참고 사세요. 뭐 그렇게밖에 치료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능력 4번 출구에 있는 첫눈의 안과에서 윤선영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병원 소개도 드리고 그다음에 안구건조증 치료, 특히 IPL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치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